네,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10배 버는 힘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박서윤 저자의 10배 버는 힘이란 책이에요. 이 박서윤이라는 저자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지금은 30대 후반이에요. 지금은 30대 후반이고 교육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이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삶에 세렌디피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 순간 두 손에 절망 이외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해요. 왜 실직을 하냐면 회사 안에서의 어떤 그런 대인관계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어떤 업무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구타를 당하고 실직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분은 유치원 교사였는데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면역 질환이라는 게 정말로 이 아이가 언제 이게 다시 재발해서 정말 언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문제는 남편도 실직을 하게 됐고 자신도 퇴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말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 데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했대요. 정말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살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양을 덜컥 받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도금, 뭐 잔금 다 빚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한 6년 정도 안에 자신이 10배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은 책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시도하고 넘어지고 이분들이 이 두 부부가 매일매일 했던 게 긍정문을 외치는 것이었어요. 긍정문을 외치는 거. 제가 그 긍정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 긍정문을 매일 새벽에 외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하루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오늘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행운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그 행운에 압도당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최고 수준의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한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잘라버렸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난 운이 좋다. 난 운이 너무 좋다. 이 긍정문을 매일 외쳤는데 그 힘으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 지금 음소거 되어 계신데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외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문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오늘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행운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그 행운에 압도당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최고 수준의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한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잘라버렸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긍정문을 이렇게 뽑아놓고 저희 화장실에다가도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이걸 보고서 외치고 있어요. 네, 이거 오늘 하나 건져가셔도 아주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침을 시작을 해요. 이분이 인생의 그 파산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정말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 인생의 파산자를 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분은요.
일단 옷장 활짝 열고 입지 않은 옷들을 다 비워냈대요. 다 정리하는 거. 정말 언젠가 입을지 모르는 그 옷들을 쟁여놓던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비워낸 거죠. 빈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10분 동안 환기를 시키고 가장 작고 깨끗한 수건으로 이곳저곳을 닦았대요. 선배님들 아침에 눈 뜨시면 뭘 하시나요? 네, 내가 자고 일어났던 그 이불을 정리하는 거. 그게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나오잖아요. 정말 눈 뜨면은 내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파산차를 면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생각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정말 그 시간 동안 두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실직한 그 시간 동안 없는 돈으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으려고 애를 썼대요. 그때 만난 책이 이지성 작가의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내가 세상의 생각, 이 사회의 생각에 휩쓸려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인문학, 고전 자기계발서를 탐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든 꿈, 이분들이 꿈꿨던 게 교육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그 교육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첫 번째, 강남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교육회사를 차리는 거. 두 번째로 가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일주일간 6박 7일을 묵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 10곳에 교육사업을 하는 그 국제학교를 만드는 거.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 정말 싱귤레리티 같은 대학을 함께 만들자. 대안학교 만들자. 우리 정말 대상자들을 나눠서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일,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일한 나. 정말 온리원이잖아요. 온리원. 나만의 길을 창조해서 나만의 보폭으로 걷거나 뛰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효율성을 얻는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아이디어 계속 내보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장벽에 내가 제한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 아이디어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최고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일한 존재, 오로지 나만의 색깔을 가진 나가 되는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유일한 나, one thing, 그다음에 only one. 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가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이후에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는 이것저것 시도해요. 프로가 되기 전에는 우리 이것저것 시도하잖아요. 이것저것 시도한 다음에 정말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목표를 선택할 수 있죠.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엔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추어들은요,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소비하고, 돈도 소비하고, 에너지도 소비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프로는 어때요? 돈도 생산해내고, 시간도 생산해내고, 에너지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죠. 내가 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은요, 우린 이 사람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배우는 데 집중해요. 배우는 데. 책을 읽는데, 강의를 듣는데, 배우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프로는 배우면서 실행하는 사람들, 하나 둘씩 적용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읽고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이걸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프로인 거죠. 아마추어 처음에는요 되게 좁고 얕아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목표가 생기게 되면요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깊이도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는 전문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죠.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 내가 아마추어가 되고 싶은지 프로가 되고 싶은지도 내가 선택하면 돼요. 네, 넘어가 볼게요. 내 생각의 크기가 나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얼마나 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내 생각의 크기를 맞는 그 장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생각의 크기, 내가 원하는 부의 크기, 내가 원하는 시간의 크기, 네, 내가 원하는 에너지의 크기, 그 생각의 크기가 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10배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10배라고 한다면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또는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 지금 여기에서의 수입은 내가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의 매출은 내가 알 수 있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일단 숫자로 답이 나오죠. 숫자로 답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일단은 머릿속에 딱 집중을 하고 머릿속에서 딱 부여잡은 다음에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난 지금 여기서 뭘 하면 되지?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보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지금보다 10배 성장하려면 내가 지금보다 10배 성장하려면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네, 부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 갖지 못한 사람인지 보이죠?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붙는 사람들, 정말 부자 마인드를 갖고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할 수 있고 그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줄 알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 사계절, 자연의 사계절을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뭔가 덜 불안하고 우리 사람의 인생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돈이 붙는 사람들은요,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경영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나를 경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자아상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과 나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나의 본질과 나의 역할. 내가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뭐 딸로서, 며느리로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명함들이 있잖아요. 그 명함을 명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의 본질은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르소나하고 내 본질이 격차가 심하면 조금 불일치, 불건강 이렇게 보이던데요.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면 돼요. 내가 본질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명함, 다른 정체성, 다른 자아상들은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내가 알면은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붙는 사람의 품위를 갖추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인생, 돈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돈을 잃는 인생,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마인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면요, 행운, 운이 좋아서 벌어들인 그 돈이 유지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부를 끊임없이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어떤 능력을 계속 개발시킬 필요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에게 능력과
운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지 않아요. 왜 실행하지 않을까요? 나를 못 믿으니까 실행해봐야 별 소득이 없을 거라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조그만 얕은 웅덩이가 있어도 절대 밟지 않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사실 그 웅덩이를 밟았을 때 그 속에 금이 있을지,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을지 우리는 밟아봐야 알잖아요. 밟아봐야 아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밟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운과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심장이 뛰는 속도 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운이 있다고 믿는 거죠.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것이 바로 돈을 지금은 잃더라도 결국에는 그 돈을 읽어내고 벌어들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업가 마인드로 사고하라. 사업가 마인드. 내가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나와 사업가 마인드를 어떨 때는 일체시키고 어떨 때는 조금 분리시킬 줄도 알아요. 사업가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갈망, 무한한 꿈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에게 최악의 단어는 만족이라고 해요. 만족감. 사업가는요, 절대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 시시때때로 세상이 변하잖아요. 뭐 금리가 변하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계속 오고 가고 있고 주가가 계속 변하고 있고 계속 그런 변화에 우리가 휩쓸려 있잖아요. 그런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다음에 그 변화가 오히려 특권이고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죠. 그 변화가 세상은 변하고 그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애쓸 거잖아요. 그 무지하게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사업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로운 가치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것이 사업가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일군 대단한 장사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유해지고 사업을 잘하게 됐을까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냈거든요. 부가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다이아몬드. 사실 이게 뭐 쓸모는 없잖아요. 쓸모는 없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결혼할 때 예물로 만들어서 팔고 이게 영원하다는 것을 홍보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변화하는 어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발맞추도록 유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업가. 우리는 그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니까. 네,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사업가들만 비즈니스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결국 다 사업가잖아요. 나를 경영하는 사업가.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비즈니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비즈니스는 내가 원하는 삶은 내 본질에 있죠. 내 본질에 있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고객들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죠. 비즈니스는 내 고객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심어서 그 가치 비용과 교환하는 것, 유대인처럼. 정말 뭐라고 하죠? 그냥 넘어가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아주 뾰족한 거,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아주 좋은 부가가치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과 아이디어, 뭐 실행력, 이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이 의식을 만들어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현실을 자각하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이 지금 여기에서 좋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 좋은 무의식들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무의식에 조정을 받고 살아간다. 그 프로이드의 말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 이 빙산의 일각, 빙산의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그 일각만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요, 무의식인데 그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저자는 그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무의식,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무의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바로 새로운 목표를 넣어주는 거라고 해요. 새로운 목표. 그 무의식에 우리가 조정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나의 새로운 목표와 나의 꿈을 끊임없이 계속 주입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한 부자일수록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은 내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무의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목표, 그 새로운 목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읽을 수 있는 그 목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 실행하는데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길은요, 단번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죠. 꽃길이 아니에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오로지 그 목표가 뚜렷했을 때 뚜렷이 그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내가 목표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 뚜렷한 목표. 뚜렷한 목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숫자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네, 숫자를 꼭 집어넣어서 목표를 좀 세워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목표를 이루는 4가지 방법인데요. 네, 저도 요것들을 좀 다 해봤어요. 다 하고 있어요. 소원 노트. 소원 노트는 뭐냐면 100일 동안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3가지 쓰는데요. 3가지 소원을 3번씩 써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숨을 참고 쓰는 거죠. 숨을 참고 후다닥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가 날아가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요. 제가 이제 100일 동안 했던 이 감사 소원 노트예요. 소원 노트.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3번씩 쓰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쓰는데요. 100일 동안 쓴 이후에는 쉬어줘야 돼요. 한 100일 정도는 쉬어주고 나서 다시 이 소원 노트를 쓰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때도 숫자를 꼭 집어넣어서 내 소원을 쓰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이거를 지금까지 아직 하지 않으신 선배님들은요. 100일 동안 꼭 한번 해보세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있고요. 주어는 나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서는 3가지를 3번씩 쓰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요. 영향력 노트예요. 영향력 노트.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푼 사람들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은 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도 좋아요. 책에서 만난 사람도 좋고요. 내가 유튜브로 만난 사람도 좋고 온라인 강좌에서 만난 사람도 좋고 카톡에서 만난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 노트를 적는 거. 3번째는요. 성공 노트. 내가 잘한 일을 떠올려서 3가지에서 5가지를 적는 거죠. 저는 밤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성공 일기를 같이 써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 3가지, 성공 일기
세 가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빙 노트. 우리가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해빙 노트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한 것에서 느끼는 내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노트로 실천을 하면 된다. 어떻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에너지를 듬뿍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분이세요. 미래지향적인 분이기 때문에 전지적인 미래 시점을 매일매일 즐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앞에 빈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의 내 모습, 15년 후의 내 모습, 20년 후의 내 모습, 4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또릿또릿하게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빈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늘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그런 집에서 사는 거, 그런 서재를 갖는 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다란 전원주택, 멋진 서재, 1000명이 꽉 찬 화려한 무대, 그다음에 내 자존감을 올려줄 유니폼, 이런 것들을 늘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다음 주에도 제가 한 60명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상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들을 아마 선배님들도 이미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루어가는 중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지적인 미래 시점을 즐기면서 상상을 하면서 정말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통장, 정말 빈 통장이 정말 가득 찬 통장으로 되는 그 비결은요,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희적인 즐거움, 그다음에 나의 나태함, 그다음에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죠. 걱정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이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어둠이 물러갈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밝은 빗줄기를 비추는 거죠. 밝은 빛을 비추는 거. 걱정,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나의 즐거운 상상, 나의 희망,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없애버리는 거, 포기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둥이 필요한가? 어떤 기둥이 필요한가? 네,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직업의 기둥. 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가치를 실천하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업의 기둥을 첫 번째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그 부가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정이라는 기둥,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에너지들. 이 에너지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매 순간순간 내가 돌봐야 하는 그런 가정의 기둥이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영성,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아 실현의 기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아 탐색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 이 영성과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에게 귀를 기울이든 영성과 자아실현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의 기둥, 이건 뭐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래서 선배님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시간을 하루에 최소 30분을 미리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침마다 30분, 40분씩 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조하는 거 키워드 독서와 아웃풋이에요. 이분은요, 내가 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면 33권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마케팅과 관련된 책은 적어도 33권. 그러면요, 박사학위 받은 거와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 요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키워드 독서는요, 내가 만약에 부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최소 33권의 책을 읽고 실천한 것들을 뽑아내서 아웃풋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번씩, 두 번씩 실천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죠. 네,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 삶을 이렇게 엮어놓는 세 가지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줄은요. 과거의 줄, 현재의 줄, 미래의 줄이에요. 과거의 줄, 현재의 줄, 미래의 줄. 이 세 가지 줄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데 과거의 성취에 취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거의 성취에 취해 있는 사람인가? 선배님들 yes, no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과거 속 상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나? 과거 속 상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나? 네, 이게 과거의 줄이에요. 과거는 지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 있죠.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줄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현재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현재의 줄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줄은요.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상상을 하는가? 선배님들, 내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나요? 저는 아침마다 이 아이디어 노트를 적어요. 이 아이디어 노트를 적어서 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끄적여요. 상상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선배님들도 상상하는 그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고요하게 이렇게 좀 마련하고 실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용기가 있는가? 실제로 나만의 미래, 나만의 유일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용기가 있는가? 이렇게 인생의 세 가지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10배 버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